안녕하세요. 의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세미성형외과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대변인과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아몬드 성형외과 박동건입니다. 귀한 저녁 시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욘드 채널을 통해서 찾아오신 우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통 짤방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만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수박이라고 부르는 제 강아지인데요. 근데 강아지가 흰색인데 왜 수박인가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파양되는 강아지를 이제 받아서 키우는 건데 그 전에 주인분이 부르시던 이름이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인지는 왜 수박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그냥 원래 불리던 이름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처럼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관련된 부가세가 면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애도 이제 저희 강아지도 뭐 산책 가다 발이 뭐 찔리기도 하고 뭐 집에서 이상한 거 먹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좀 갔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저희 강아지 진료비에 부가세가 있다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뭐 여튼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부가세를 좀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안 아프면 좋겠지만 강아지가 동물병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줄어서 좀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강아지가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의료비, 성형수술 진료비에 부가세와 관련돼서 국민 설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되게 많은 국민들이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봉직을 하다가 202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연히 수술비에 10% 부가세가 더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부회장님은 개원을 언제쯤 하셨죠? 저는 2003년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니까요. 올해로 진료 본 지가 한 20년 됐네요. 그때는 부가세가 따로 없으셨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때는 부가세는 따로 없었고, 그때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거는 2011년 7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실 2011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세금인데 갑자기 성형수술, 이제 그 법에 보면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가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반 소비세라서 모든 소비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과자 같은 것을 사도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건이든 용역이든 구입하는 사람이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세금인데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생필품이나 국민 건강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의료는 부가세 부과되기 전에는 모든 의료는 다 사실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다가 2011년도 경에 성형수술과 그 앞서 그 박 이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이 같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개 항목에 대해서만 미용수술이 부가세가 부과되다가 2014년부터는 거의 모든 성형수술, 미용수술로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은 갑자기 그때 성형수술만 딱 국한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의료 진료라는 것에서 성형수술만 배제한 이유는 특별한 논리가 있었나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형수술은 의료이긴 하지만 반려동물과 같이 과거의 인식은 일종의 사치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해서 가장 아주 삶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2011년도에 처음 바뀐 거면 지금부터 이제 12년 전인데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랑 성형수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90년대 후반에 레지던트 할 때 또 2000년도 초반에 계속 개원해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과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게 성형수술이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라든지 뭐 군 제대, 특히 또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 성형외과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법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 특히 2030 세대에 많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서 결국 의료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저희와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인데 대개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대하는 동생, 남동생을 성형수술 시켜주려고 누나가 데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결국 부가세라는 게 의료비만 증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국민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모든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성형수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일종의 사치제처럼 생각되는 성형수술에 10% 부가세를 가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회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세금이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나 박 이사님이나 우리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만나는 국민들은 대부분 성형수술을 하러 오시거나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객관적이지가 않고 도리어 그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번에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저희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면 사실 그 결과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 개요와 결과를 우리 박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먼저 사실 이런 부가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진행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고요.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성별 연령, 그다음에 직업, 뭐 소득 같은 것들 구분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항목들 물어봤습니다. 성형 수술에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걸 알고 계신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응답자를 보시면 전체 이제 500명 정도를 했고요. 남녀는 거의 동수, 그다음에 20대부터 60대까지 비슷한 비율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득도 보시면 100만 원 이하부터 800만 원 이상까지 좀 균등하게 배열되도록 이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중간값에 해당될 수 있는 한 200에서 한 4, 50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은 뭐 이게 아무래도 중간값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질문했던 분들 중에서 70%, 약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성형수술 또는 시술 같은 것을 받을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셨고, 좀 예상하시던 대로 여성분이 좀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신 분은 4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게 좀 세세한 결과도 있긴 한데, 성형수술 받으셨던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아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월등히 많이 알지는 않았고요. 남성, 여성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지만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보시면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비슷하시고요. 그렇다면 성형수술, 미용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봤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8.5%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 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고요. 나이대별로도
사실은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 성형수술에 관심이 좀 적으신 분들이 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폐지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직접 드렸을 때 70%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 부가세가 폐지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약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 55%는 부가세를 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심지어 성형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미 성형수술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성형을 하셨거나 관심 있는 거와 무관하게 약 60% 되는 국민들은 이 부가세가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70%는 폐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이고요. 그랬더니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부가세가 처음에 개정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쭉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앞에 보셨던 이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우리가 그 개인별의 그 소득이나 또 항목별로 징수하는 논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하고 환자분들을 접하는 의사로서 처음 그 진료했던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은 사실은 성형수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 연예인들이 뭐 눈, 코 하나 수술하는 거 자체도 되게 숨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냥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냥 얼굴 하나 성형수술했다, 뭐 이 정도로 사실은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도 다 오픈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성형수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성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숨기거나 관심도 적지도 않고, 요즘은 사실은 심지어 그 뭐 중고등학생도 많이 관심이 있지만 또한 남성분들도 성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대가 지금 2000년대 후반, 2020년대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변해서 설문조사에서도 성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금이 좀 약간 부당하다고 70몇 %에서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게 꼭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사실은 성형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결국 10%를 더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의료비 증가로 나타나는 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대부분 일반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사실 이 성형수술 부가세 폐지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세금 내기 싫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가세는 사실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시고 난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가세는 저희가 모아서 국가에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세를 내든 말든 사실은 저희 성형외과 의사가 내야 되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의사회라는 곳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사실 저희가 부가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저희가 계속 의견을 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가 폐지됐는데 되어도 성형외과 의사들의 세금이 줄지는 않고 국민들의 인생만 죽는다면 사실은 저희는 왜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진행한 걸까요? 사실 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대 다니면서 사실 기본적인 모든 술기나 탁과 가장 기본적인 모든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걸 다 의대에서부터 그렇게 다 배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지던트 트레이닝, 인턴 트레이닝을 다 받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환자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환자를 단순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게온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내 환자, 심지어 어떤 저희 선배님들은 저희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 환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진료를 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우리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문가로서 우리가 접해 있는 영역에서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혹시라도 손해가 간다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가세를 부과했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게 2000년 초반부터 많이 작업이 진행돼서 결국 2011년도에 진행이 된 거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 의견, 뭐 의사단체, 일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놓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국가의 논리 또 기재부의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은 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껏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설문조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 요건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국민들의 의견과 바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바람에 의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PPT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희는 이게 내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형외과 의사들 결국 세금 내기 싫은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성형수술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사실 또 실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저희가 결과를 받았고 방송 서두에 사실은 지금 행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결국 국민 행복을 위해서 반려견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 같은 것을 고려했고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 국민의 수와 실제로 성형수술에 관심을 있고 성형수술을 하는 국민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시술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폐지되면 그만큼 결국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그다음에 그 행복을 좀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성형 수술을 원하고 상담을 받고 이런 모든 분들한테 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성형 수술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 2030 청년들, 특히 취업과 학업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간단한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좀 공들여서 준비를 하고 결과를 얻었던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비욘드에서 또 되게 중요하고 귀한 시간 내주어서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더 많은 고려와 정책을 고려하고 국회의원분들이나 행정부에서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부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법을 개정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젊은 2030 청년들이란 사실을 이제 인지한다면 사실은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행정부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까 이제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다소 좀 딱딱한 주제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부회장 박상현, 공보의사 박동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